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 시간이 8월 8일 오전입니다. 지금 제가 매장에 출근했었는데 밖에 여러분들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구도 비가 지금 며칠째 계속 오고 있는데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각 지역별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비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정말 주의하시고 아무 피해가 없도록 정말 제가 진실하게 진정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다 깨어나면 또 바뀌어 있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바뀌어 있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3법도 최근에 통과됐죠. 그 후에 기존에 저는 어차피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이렇게 한번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도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또 댓글 또 블로그 댓글 통해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제가 예전에 영상 찍었지만 이제 막 투자를 좀 해가지고 내가 자산 한번 늘려보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20, 30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층 간의 사다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세상인데요. 특히 이제 세입자분들 중에도 요즘에 이 부동산 3법 통과되고 나서도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3법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응답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또 부동산 3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2+2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되면서 통과가 됐죠. 4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내가 계약을 해서 내가 임대료도 많이 올리지도 않고 5% 최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4년 안정적으로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전세 가격 안정, 폭등하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4년이나 반대로 월세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죠. 주거비에서 월세비로 내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4년 뒤에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는데 4년 뒤에 내가 또 이사를 나가줘야 되나, 많이 또 그때 당시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한숨 쉬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이제라도 정말 집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주고 있는 주인,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죠. 고수 전문가분들 의견마저 다 갈리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정부가 지금 유예기간을 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분 이 사람들 양도소득세 중과하기 전에 너희들 언제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매물 시장에 내놔, 팔아. 아니면 그 뒤에는 양도소득세 나중에 엄청나게 중과로 매길 거야. 세금으로 엄청나게 징벌적 세금을 거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개는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몸살이고 정리정돈 하신 분들이 있죠. 똘똘한 부동산 한 채로 점점 강남 쪽으로 또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다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제 입장을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웬만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부동산, 최소 5년 10년 웬만해서는 팔지 않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고 제가 생각을 가장 제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타 얘기하시죠. 단타로 이렇게 막 팔고 사고 그렇게 제가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지금 이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제가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해볼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보유세가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발적 세금을 매기고 양도세를 많이 매긴다 하니까 이제 몇 개는 정리를 해야 되나? 제 예상보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투자 매물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투자를 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투자를 더 하기는, 올해도 제가 투자를 했었죠. 이미 이 7월 10일 대책이 나오기 전에 2020년도 취득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4주택자 이상부터 4.6%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보통 1%대 내다가 거의 4배 이상 뛴 취득세를 일단은 안고서도 겨우겨우 제가 두려움을 안고서도 투자를 3군데 정도 했다고 제가 영상에도 미리 말씀드렸죠. 이미 했었는데 더 이상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취득세 나왔지만 이제 일단 비조용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는 12%. 저런 취득세를 내고 과연 나도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제가 다주택자로서 어떻게 스탠스를 가질 건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세 세입자가 이제 계약이 끝나오는 시점 있죠. 그때 맞춰가지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수익을 거뒀으면 됐다, 더 이상 앞으로 또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매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 계약이 끝나갈 시점 있죠. 그래야지만
투자자도 살 수 있고 실입 입주하실 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그때 가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분이 나가신다고 하면 또 2+2를 하지 않고 나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정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들 또는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원룸 건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크게 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월세 받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가 두 번째 계획이고,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 괜찮은 동, 나머지 또 남은 아파트들이 있겠죠. 당장에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뭐 임대차 일을 3법, 뭐 보호법, 뭐 3법 통과되면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겠죠.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요, 최근 부동산 개정 관련돼서 법률을 쭉 보니까 지방세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이번에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어제 또 12시에 또 나왔죠.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자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 또 뭐 소급 적용해야 된다 하다가 지금 또 이번에 또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양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 했던 그런 공부를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뭐 임대차 보호3법 최근에 나왔던 이 임대사업자들 관련돼서 뭐 개정된 세법 등등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세금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매도했다가 양도세 중과를 맞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는 필수다.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 중과, 여러분들 제외주택들 보셨습니까? 제가 옆에 이렇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한 8, 9가지, 10개 이상의 이런 주택에 대해서 매수했을 때는 취득세 중과,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눠졌는데, 뭐 8% 이상, 뭐 12% 이상, 이런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이런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제외시켜준다는 얘기죠. 주택소에도 합산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났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투기 세력으로, 투기성 부동산 매수로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특히 뭐 어린이집 1층에 그런 것을 매수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농어촌 지역의 그런 시골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고, 가장 우리가 투자자로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매물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세율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발 빠르신 분들 있죠. 블로그 검색, 유튜브 검색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1억 이하, 이 매매가 1억이 아니고 여러분들 공시지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공시지가 1억 이하 매물을 내가 투자를 하고 매수했을 때는 취득세 중과를 이렇게 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최근에 그런 정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모르고 이제 무조건 주택 사면 2주택, 3주택 되면 나는 무조건 8%, 12% 내야 되는 것이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발 빠르신 분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십시오.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매물을 이미 분석하신 분도 있고, 또 유튜브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분석도 하시고 이런 쪽에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야 라고 이미 예언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그걸 보면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8%, 12% 내고 나 이제 투자 올해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도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취득세 중과 또 주택세에도 배제되네? 이런 쪽에 혹시라도 아파트 중에 아직까지 덜 오른 곳이 있나? 그런 곳을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매장 뭐 제가 원래 주업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또 유튜브도 촬영해야 되고 기존의 아파트 뭐 월세 뭐 계속 원룸도 운영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또 투자자는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1억 이하에 혹시라도 매물 중에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는 또 지역이 어떤 곳이 있을까, 어떤 쪽에 아파트 단지가 어떤 쪽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까라고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제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수요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있고 월세 수익률 높은 곳에 그렇게 하면 또 월세 수익형 투자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전세갭 투자했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 위치도 좋고 계속적으로 전세 수요가 있고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1억 이하의 매물이라도 충분하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유 자금이 있고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또 다주택자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분이시라면 유동성이 넘치고 이런 저금리 시대 있죠. 여러분들 내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0%대 1%대 금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나는 내 돈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나 빨리 해지를 해야 되겠어, 방어를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그쪽에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지방 아파트 1억짜리 이하에 투자해봤자 뭐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간 만큼 얼마나 수익률이 날 것인가,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죠. 내 돈이 적게 들어간 만큼 뭐 5%, 10%만 수익이 난다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더욱더 더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이 막 복잡하고 어렵고 투자를 목을 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제가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을 또 어떤 곳이 또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어떤 쪽에 내가 투자 쪽을 또 내가 또 계속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그쪽을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 아파트 또 부동산이 있을까도 열심히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된다. 근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 업무, 뭐 지금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법 관련된 개정 내용들, 내가 열심히 시간 투자, 열정 투자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만의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런 생활이 돼야지만 투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동산 3법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막 부동산 혼란의 시기입니다. 다주택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다코스라는 사람 영상이 주변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아주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비 피해 최소화하고 없으시도록 정말 간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